일단은 저는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랑 다음 주 둘 다 9시 반에 와서, 오늘은 31분에 오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9시 반에 와서 12시 반까지 수업하고, 또 다시 3시 반까지 수업하고, 그 다음에 혹시 예약된 협의가 있다면 좀 더 있다가 퇴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등교해갖고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도 일단은 우리 12시 반부터는 1학년 친구들 그 파이썬 수업 있잖아요. 에아프 1 수업. 그거 진행하는데, 거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최종 버전 만들기 오늘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 친구들도, 몇몇 친구들은 뭐 나중에 듣겠다라든가 유튜브로 듣겠다 하는 식으로 선택을 하고 오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희망한다면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뒷수업이 있긴 하지만 그 친구들도 어차피 프로젝트 하고 있을 테니까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하다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내가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다, 조금 더 학교에서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고 싶다라면, 그때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스케줄 잡아갖고 제 퇴근을 늦추는 식으로 중간에 간식을 먹을 수는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번 주랑 다음 주 일정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제 12주차에 주제 정하기 했고, 13, 14주차 이제 초기 버전 해가지고 일단 스타트하기 위한 이런저런 내용들을 구경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현재 우리 프로젝트 최종 버전, 이제 마감 시간에 제출할 최종 버전을 구성하는 걸 목표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뭐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15+1주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기말고사를 보는 수업들이 아마 여러분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1학년 수업들이랑은 다르게 우리 자바 다루는 다른 시간대 수업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전원 출석한 걸로 간주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들 잘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밤까지로 지금 프로젝트 최종 버전 기한이 잡혀 있으니까, 다음 주 수업 시간에도 수업하니까 저 출근하니까 그때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이번 학기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대충 한 30분 정도면 끝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제 정하기라든가 초기 버전 하면서 이런저런 주석 설명들, 내지는 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같은 그림들, 화면에 몇 컴마 몇 자리에다가 어떤 그림 보여줄 거냐 등등을 내가 미리 디자인해 놓은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나만의 GUI 프로그램 최종 버전을 구성을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서 진행해 보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지금 월요일 수업이라 다음 주 월요일 밤까지로 돼 있어서 조금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만약에 좀 많이 어렵다 싶으면 그때는 그 다음 주 6일 뒤에 해당하는 17주차 일요일까지로 추가 기한을 지금 잡아뒀으니까 약간의 기한 점수를 대가로 시간을 더 벌어서 여러분만의 게임을 완성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종 버전 구성 지난 시간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처한 문제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한테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파트가 넘어갔으니까, 최종 버전으로 넘어갔으니까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최종 버전 구성할 때 제 개인적인 추천은 프로토타입에 해당하는 초기 버전 자바 프로젝트는 옆에다 놔두시고 기회를 고쳐가면서 최종 버전을 만들면 중간에 실수를 하면 로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추천사항은 아예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 만들어서 최종 버전을 완성을 해보시는 거를 일단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전에 있었던 샘플 프로젝트 등등을 고쳐가면서 진행했었다라면 일단은 최종 버전은 내 목표랑 별로 상관없는 내용물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을 새로운 자바 프로젝트 만들어서 그 빌드 파스 설정하는 거랑 튜토리얼에 있었죠. 그렇게 진행해서 준비해갖고 구성을 해보시는 게 아마도 좀 더 빨리 끝날 거예요. 귀납적으로 봤을 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점에 여러분 염두에 두면 좋을 만한 얘기들 몇 가지 녹화를 해두고, 제가 중간 쉬는 시간을 살짝 갖고 이어서 여러분 궁금한 거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은
그래요. 지금 시점에 염두에 둘 만한 얘기들 해서 몇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전에는 여러분이 만들었던 보통 뭐 제 수업도 마찬가지였죠. 이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이 존재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 그렇다 보니까 어딘가에 엄청 커다란 while문이 있고 우리가 지금 매 반복마다 또는 첫 반복 준비하는 타이밍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들을 실행해야 되냐를 initialize, update, draw라는 세 가지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정의 내용물로 지금 나눠가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 한번 드로우 한번 하는 거를 60분의 1초마다 할 것이고 그걸 하나의 프레임으로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프레임마다 매번 똑같은 메서드 업데이트랑 드로우를 호출당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마도 대부분 상황에서 이전 업데이트 할 때랑 이번 업데이트 할 때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미리 지금 코드 흐름 구성할 때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프레임 단위로 각각의 프레임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를 미리 잘 나눠 놓고 스타트를 해야지 조금 더 수월하게 최종 버전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점프해서 장애물 피하는 게임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 단순한 점프하는 기능조차 여러 프레임에 걸쳐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얼마든지 눈으로 지금 내가 스페이스 누르면 저 앞에 있는 장애물이 그 사이에 내 아래쪽까지 내 바로 앞까지 다가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내 캐릭터의 Y 좌표를 화면 위쪽이 되도록 옮겨놔야 저걸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겠구나 와 같은 것들을 눈으로 봐가면서 그리고 본인의 선택의 결과를 몇 밀리세컨드 뒤에 얼마든지 만끽할 수 있게끔 각각의 프레임마다 조금씩 내 캐릭터의 Y좌표로 움직여 가면서 점프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점프 기능조차 예를 들면 지금 아직은 캐릭터가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프레임의 사용자가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때부터 점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 프레임이 뭐 몇만 프레임, 몇천 프레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프레임은 점프를 시작하는 프레임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캐릭터는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몇 프레임에 걸쳐서.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상사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내 캐릭터는 하강해서 다시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강하는 프레임도 존재할 것이고 그렇게 땅에 딱 부딪히면 이제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한 번 눌러서 촉발시켰던 그 점프라는 작업이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점프가 끝나는 프레임도 역시나 존재할 거예요. 이 모든 작업들을 업데이트를 예를 들면 30번 호출하는 동안 어떨 때는 Y좌표를 줄이고 어쩔 때는 Y좌표를 키우고 더해갖고 다시 담고 와 같은 느낌으로 그때그때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도록 여러분이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물론 여러분은 뭐 단순한 점프뿐만 아니라 뭐 장애물이 다가온다라든가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뭔가가 바뀐다라든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한 데이터 흐름이 적절한 프레임에 발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프레임에 다시 한번 점프 기능을 생각해 보면 이번 프레임이 지금 업데이트 딱 호출됐어요. 그 상태에서 나는 이제 다시금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캐릭터는 상승하고 있었나 하강하고 있었나 아니면 지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제 점프를 시작하는 거냐 등등을 여러분이 고려를 해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분기 흐름을 여기다가 추가로 도입을 해서 구성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사용자 입력 같은 경우는 우리는 컨트롤 F11 누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언제 스페이스바 누를 거냐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아마 여러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눌렀다면 에 해당하는 그 조건식을 적는 거는 아마 어렵지 않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if문을 써서 분기 흐름을 써서 구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다른 상황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if문을 적어서 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캐릭터가 원래 상승 중이었고 이전에 점프를 시작해서 상승 중이었고 Y좌표가 현재 상사점에 해당하는 좌표에 도달했다면 이번 프레임부터는 이제 Y좌표를 반대 방향으로 조절하기 시작하겠다. 달리 말하면 내 캐릭터를 하강시키기 시작하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걔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자 입력이랑 무관하게
이전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촉발된 건 맞긴 하지만 조건식 자리에는 내 캐릭터의 Y좌표를 비교하는 느낌의 부등식이 대신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이 부분도 여러분은 아마도 반드시 적으셔야 될 겁니다. 또는 이제 점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등가속도 운동인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무릎을 굽혔다 펴가지고 Y 속도를 처음에 맞춰둔 다음에 초기 속도를 맞춰둔 다음에 꾸준히 중력 가속도가 작용함으로써 Y 속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증가하도록 만들면 그게 점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작업의 경우에는 그 언제까지 상승할 거고 언제부터 하강할 거냐를 굳이 이 부분을 적지 않고 그냥 속도랑 가속도 그 물리량을 갱신해 가면서 중력 가속도로 꾸준히 적용해 가면서 달리 말하면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도입을 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막 복잡하다. 예를 들면 그래도 점프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만들려는 게임 같은 경우도 이런 자연스러운 점프는 아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총알 같은 게 날아오다가 처음에는 일정한 속도로 날아오다가 예를 들면 3초 뒤부터 갑자기 내 우주선을 향해서 이전에 2배에 해당하는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하도록 만든다라든가 그런 일종의 시간 제한과 관련한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리가 일정 이상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따라오도록 만들 수도 있고 등등등 인 상황에서 현재 이 총알이 이 상대방이 나를 지금 발견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중이냐 아니면 아직 나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대로 앉아있는 중이냐 등등과 같이 각각의 캐릭터,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전 시간에 등장했었던 그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이 다루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스테이트 개념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뭐 시작 상태, 진행 상태, 뭐 결과 확인 상태 이렇게 승리 상태, 패배 상태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나눠가면서 다루는 용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 국면에 적용을 하는 게 가능해요. 내 캐릭터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내 캐릭터가 지금 걸어가는 중이냐, 점프하는 중이냐 등등 그런 내 캐릭터의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게끔 예를 들면 점프 중일 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렀는지 여부 자체를 검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2단 점프를 원천적으로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내 캐릭터가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만 점프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라면 간단하게 내 캐릭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점프 중이냐, 걸어가는 중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그냥 분기 흐름을 구성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리 레이어 예시에서 스테이트 적용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전체 프로그램 실행 흐름에 대해서 적용했다면 거기서 또 다시 분할을 해서 내 캐릭터가 현재 어떤 상태냐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필드 선언을 적어두고 거기다가 그때그때 서로 다른 값들을 담아가면서 그 다음에 거기 담겨있는 값이 뭐냐에 따라 여러 코드 덩어리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하나를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다가 이제 인덱스 개념을 같이 적용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이제 자바 동네에서는 우리가 파이썬의 리스트처럼 여러 값들을 몰아서 담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어레이 리스트라는 친구를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적용해서 여러분이 그 스테이트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스테이트 값이 0이면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값을 들고 와서 쓴다거나 0번째 칸에 있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기 시작한다든가 와 같이 여러분이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프 중이냐 아니냐 아니면 지금 검은색 네모 그러니까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네모를 선택했냐 아니냐 is selected라는 필드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캐릭터의 상태가 두 가지로 나뉘고 여기서 특히 일반 상태랑 일정 시간 동안만 유지될 만한 특수 상태 예를 들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지금으로부터 1초 동안은 장애물에 또 부딪혀도 점수를 감점을 하지 않겠다라든가 소위 무적 상태가 되는 거죠. 보통 깜빡깜빡 하면서 표현하는 그런 특수 상태로 나뉜다면 그걸 불린 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트 형식 필드를 도입해서 어떤 값이 0이냐 그렇지 않냐 예를 들면 양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게끔 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그 무적 프레임 수라는 뭐 카운트라고 그냥 줄여서 얘기해 볼게요. 현재 카운트 값이 0이면 나는 지금 그냥 멀쩡한 상태예요. 지금 장애물에 부딪히면 나는 체력이 감소할 겁니다. 점수가 깎일 거예요. 를 상징하는 거고, 또는 그 값이 0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전에 내가 최근에 부딪힌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장애물에 또 부딪혀도 감점을 당하지 않는 무적 상태인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에 새로 부딪혔을 때 그 카운트 값을 예를 들면 1000으로 1초에 해당하는 값으로 맞춰주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매 프레임마다 걔를 60분의 1만큼 줄이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 현실 시간 초 단위로 하셔도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거기다가 60이라는 숫자를 담아놓고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0보다 크다면 1을 빼서 다시 담도록, 그래서 60프레임 동안 무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등등등. 자, 이제 프로그램 실행 같은 경우는 딱딱 나눠가지고 진행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우리가 당시에도 4개를 그렸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상태들 중에 하나를 띄도록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0, 1, 2, 3 이런 식으로 인덱스 개념 비슷한 느낌으로 숫자를 부여해서 썼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냐 지금 일반 상태냐 그렇지 않은 특수 상태냐를 서로 다른 스테이트로서 여러분이 다루고 싶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0 또는 0이 아닌 값으로 양분을 해가지고 그 하나의 필드에다가 좀 더 많은 정보를 담아놓고 활용을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얘기해 보면, 자, 이제 우리 튜토리얼이랑 예시들이랑 구경해 봤을 때 어디는 지금 그냥 그 화면에 그릴 수 있는 뭔가에 해당하는 드로우블 오브젝트 내지는 드로우블 오브젝트 3D를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예시가 있었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공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등등 별도의 클래스 정의를 적어가면서, 아, 공은 드로우블 오브젝트의 일종인데 걔는 추가로 이런 난스태틱 필드들을 각각의 인스턴스 포함하고 있는 친구야와 같이 별도의 클래스 정의를 적어가면서 준비를 했었던 국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일단은 화면에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사용자가 눈으로 구경하고 걔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프레임에, 본인이 원하는 프레임에 본인이 원하는 키를, 마우스를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여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게 목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GUI 프로그램 이번에 만들 때 화면에 보여줄 요소들, 캐릭터나 장애물 등등을 준비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예를 들면 장애물이 천정에서 떨어져요. 화면 위에서부터 내려올 겁니다. 그 각각의 장애물들에 대해서 장애물들이 각각 서로 다른 속도 내지는 뭐 가속도 아니면 뭐 색상이라든가 그걸 먹었을 때 몇 점이 올라갈 거냐라든가를 개별적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다뤄야 한다면,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존재한다면 그 시점에 여러분이 아마도 그 시점에 여러분이 새로운 클래스 정의를 적어서 활용을 해보시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캐릭터 한 명이다. 그러면 걔 같은 경우는 어쩌면 굳이 클래스 정의 적지 않고 그냥 우리 지금 게임 창에 해당하는 예시 같은 경우는 샘플 프레임 점 자바 해가지고 구성해 놨었잖아요. 그 샘플 프레임이라는 클래스의 난스태틱 필드로만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드로우블 오브젝트 하나 준비해서 그거를 캐릭터 그림으로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동등한 요소를 여러 개를 다뤄야 되고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 서로 다른 값을 부여해 가면서 다뤄야 된다라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클래스 형식을 도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속도나 가속도 변이 같은 물리량을 도입을 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사하려고 싶다거나, 아니면 앞에서 나왔던 그 스테이트 개념, 예를 들면 is selected라든가 방금 말했던 그 무적 시간 카운트라든가 등등을 적용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클래스 정의는 꼭 해야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안 하셔도 일단은 코드 작성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냥 화면에 보여주기만 할 거다.
그러면 굳이 별도의 클래스 정의 적는 게 아니라 그냥 드로우블 오브젝트 내지는 드로우블 오브젝트 3D를 써서 예를 들면 너비를 줄여가면서 사용자한테 길이를 서로 다르게 보여줘 가면서 현재 남은 시간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간단한 게이지라는 요소를 쓰고 싶다. 그러면 걔네들은 그냥 드로우블 오브젝트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너비를 내지는 반지름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매 프레임마다 줄여가면서 사용자한테 다시금 드로우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클래스 정의를 적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 필드에 요 데이터를 담기 위한 필드 선언을 어디다 적어놔야 되냐,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필드 자리에 어떤 형식, 어떤 값을 담을 거냐에 대한 정답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일단 초기 버전 구성할 때 여러분 처음에 딱 떠올렸던 대로 적절한 자리에 선언 적어가면서 데이터 담을 자리를 준비해 가면서 값을 한번 담아서 꺼내가면서 활용해 보시고, 아, 요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건 지금 좀 불편한 것 같아,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최종 버전 적용할 때 조금 더 깔끔하게 선언들 적어가면서 필요하다면 클래스 정의를 적어가면서 완성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시되 미래 시점에 그 이름을 실질적으로 수식으로서 적을 non-static field에 대한 점 수식을 적을 미래에 놔도 동등한 관점에서 각각의 이름들이랑 거기 담겨있는 값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우리 파란색 주석 적는 방법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한테는 어쩌면 처음으로 요번 수업에서 처음으로 내가 직접 목표를 정해서 내가 직접 다양한 것들을 정해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포함해서 일단 GUI 프로그램 내지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긴 해요. 자, 이 프로그램 안에서 고려해야 할 만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딘가 필드로서 담아둔다거나 그때그때 꺼내가지고 활용한다든가 와 같이 전부 다 데이터로서 다룰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요거는 좀 원초적인 예시일 것 같은데, 우리가 시작 화면을 구성한다 칩시다. 엔터키 누르면 스타트예요 와 같은 식으로 사용자한테 한국말로 표현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거를 우리가 텍스트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직접 리터럴 적어가면서 그 글자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폰트로 원하는 크기로 보여주는 식으로 코드를 한 줄 한 줄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컨트롤 F10을 누를 때마다 동등한 느낌의 시작 화면을 사용자한테 동등한 느낌으로 매번 계산해 가면서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그러지 않고 그냥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예를 들어 800 곱하기 600이다. 그러면 800 곱하기 600짜리 그림 한 장을 미리 준비를 해두고 그 그림 안에다가 미리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러스트라든가 추가해 가면서 마지막에 엔터키 누르면 시작해요. 한국말로 미리 그림 파일에 적어놓고 저장해 둔 다음에 컨트롤 F11 눌렀을 때는 그때는 그냥 그림 파일 그냥 거기 무슨 내용이 적혀있냐 전혀 상관없이 로드 이미지 해갖고 가져온 다음에 맨 처음에 get 이미지 해가지고 드로블 오브젝트 하나 써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도록 구성하면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동등한 느낌의 정보를 전달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매번 실행하는 도중에 중요한 데이터를 매번 계산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일에 담겨 있는 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고려해야 할 만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가 문장 내지 수식을 통해서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꽤 자주 발생한다라는 거 여러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예를 들면 수학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예를 들면 두 수 인트 형식 값이라 칩시다. 두 인트 형식 값은 서로 같거나 아니면 왼쪽이 더 크거나 오른쪽이 더 크거나 무조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경우밖에 해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0가지도 아니고 2가지 이상도 아닙니다. 무조건 한 가지 케이스에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막 else 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적는다라든가 할 필요 없이 그냥 else 부분으로 퉁쳐도 되는 상황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걸 전부 다 코드로 옮기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결국은 업데이터 안에다가 우리가 순서대로 적어두게 될 건데, 이게
요 부분은 여기까지는 미리 그림으로 미리 파일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외적 요인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라든가 어떤 부분은 이제 여기는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아니면 엔터키를 누르거나 지금은 두 가지밖에 할 수 없는 게임이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겠구나라고 판단한다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전에 점프를 시작했으니까 당분간은 다시는 땅에 닿기 전에는 절대로 점프를 하지 못하겠구나. 지금 그런 식으로 내 게임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코드를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든가 등등을 여러분이 미리 고민을 해 두시고 그거에 해당하는 코드를 안 적기 위해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프로그램, 이 GUI 프로그램의 목표가 무엇이냐랑 매 프레임마다 매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는 1대1 매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막 예시들 보면 되게 번잡한 예시들 여러분이 느끼기에 번잡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문장들 수식들도 꽤 많이 보일 거예요. 자, 사실은 아무렇게나 정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250이라도 되고 350이라도 상관없는 국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코드를 적었던 과거에 여러분 내지는 과거에 제가 샘플들 만들었던 제가 기호에 따라서 주사위 굴리거나 기호에 따라서 한 가지를 정해가지고 각각 주로 리터럴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값들을, 그런 수식들을 정해둔 부분들도 여기저기 엄청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종 버전, 초기 버전도 마찬가지였는데 최종 버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시 코드를 그대로 복붙해 온다고 해서 그게 항상 여러분이 지금 만들려는 그 GUI 프로그램,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목표대로 동작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예시 코드들은 일단 주로 루트 라이브러리의 특정 기능들, 뭐 이미지세 갖고 꺼내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투명색 같은 거 지원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non-static field, 뭐 속도니 가속도니 같은 것들을 그냥 각각의 인스턴스에 그 필드 자리를 포함되도록 선언만 잘 적어 두시고 매 프레임마다 그 가속도 정하고 속도 갱신하고 변이 갱신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의 인력과 청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성해 볼 수 있어요라든가 아니면 뭐 누르면 음원 재생하는 거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냥 오디오스 한 다음에 점 찍으면 거기 한국말 설명돼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번 프레임에 저걸 재생해야겠다 마음 먹었다면 그 프레임에만 그 난스태틱 메소드 호출식을 계산할 수 있게끔 분기 흐름만 넣으시면 됩니다. 와 같이 특정 기능들을 소개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완성된 GUI 프로그램, 완성된 게임을 만들기 위한 코드들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걸 들고 간다 해도 많은 부분을 지워야 될 거고 또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추가로 적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버전 만들 때는 단출하게 여러분이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목표에 따라서 차근차근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아마도 좀 더 빠른 완성을 보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요약해서 이게 아마 본론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가 나 자바 코드 어떻게 적어야 될지 이거 업데이트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지 내가 지금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까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 예를 들면 if문을 적어야 된다. if문 적을 줄을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그걸 못 적는 건 아닐 거예요. 보통은 코드 영역보다는 데이터 영역에 여러분의 맹점이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데이터, 지금 당장 이 네모의 X좌표를 바꿔야 돼요 라든가 지금 당장 if문 적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시점에만 내가 원하는 프레임에만 그런 조건을 만족할 때만 내용물을 실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필요한 데이터를 지금 수식을 내가 적을 수 있는 수식을 계산해서 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공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장애물이라 생각해 봅시다. 장애물의 X좌표라든가 내 캐릭터의 X좌표 같은 것들은 어떤 인스턴스에 담겨 있는 값 등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non-static 필드로서 선언만 잘 적어뒀다면 점 수식을 적어서 즉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GUI 프로그램 구성할 때는 내가 미리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미리 담아두지 않았다면 절대로 지금 시점에 얻을 수 없는 데이터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 스페이스바를 눌렀나를 앞으로 1초 동안,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른 지 1초 동안 뭔가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 또는 1초 뒤부터 뭔가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와 같은 상황에서는 과거 시점에 언제 스페이스바를 눌렀나, 그 당시의 타임스탬프 값이 얼마인가를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가져와서 써야 돼요. 그걸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스페이스바를 누른 바로 그 프레임에 지금이 몇 시냐에 해당하는 엄청 중요한 미래 1초 뒤에 엄청 중요하게 사용할 그 데이터를 지금 시점에 미리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는 수식을 어딘가에 적어둠으로써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데이터 흐름의 본질이잖아요. 담아둔 다음에 나중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식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캐릭터 위치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다면 그 시점, 지금 그 캐릭터 위치 바꾸기 위한, 예를 들면 뭐 obj.x는 한 다음에 는 오른쪽에 어떻게 수식 적을지 잘 모르겠다라면 그 내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가 아직은 준비가 덜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주시고, 그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 등속 운동하고 싶다 그러면 스태틱 파이널 해가지고 내 캐릭터 X 속도는 뭐 3.0 이런 식으로 정해두기만 하면 됩니다. 선언 적어두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리터럴을 적어두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래요, 이동하는 건 그렇다 치고 방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간과 관련한 데이터와 같은 경우는 시간은 한도 끝도 없이 모노토닉하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단조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현재 타임스탬프 값이 얼마냐를 미리 담아둘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아마도 if문을 적고 if 지금 스페이스바를 눌렀다면과 같이 적어두고 그 타이밍에만 현재 시각을 미리 백업을 해둘 수 있게끔 는 수식을 내용물로써 적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요거 다시 강조 드릴게요. 우리 지금 데이터 영역, 코드 영역 나눠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요 GUI 프로젝트 하면서 여러분이 뭔가 막힌다. 대부분 상황에서는 코드 흐름은 큰 문제가 아닐 겁니다. 코드 흐름은 일단은 값을 여러 개 쓴다.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에 다 때려 넣고 그 다음에 for each 문이라는가 뭐 그 친구 쓰면 얼마든지 하나씩 꺼내 와가지고 쓸 수 있어요. 파이썬에서의 포먼과 유사한 느낌으로 얼마든지 여러 개의 데이터라는 관점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복 흐름을 구성해야 될 것이고, 그거 말고 다른 부분, 코드 흐름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분은 결국은 분기 흐름을 집어넣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순차 분기 반복 중에 분기밖에 우리한테 해결책을 제시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if문 적어야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 결론 내리는 것도 엄청 빨리 끝날 거예요. 다만 그 조건식을 어떻게 적을 거냐에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될 겁니다. 그 조건식을 적기 위해서는 계산하면 내가 원할 때만 true가 나오는 조건식을 적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다시금 요 데이터랑 관련된 부분에서 난관을 겪고 계실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런저런 것들 다 포함해서 지금은 막히면 내가 지금 데이터를 덜 준비했구나. 뭔가 중요한 값을 세이브를 해뒀어야 되는데 그걸 언제 그 값을 저기다가 담을 수가 있을 것이냐, 무슨 값들을 담아두는 게 좋을 것이냐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오시면 의외로 깔끔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되니까 일단 요건 조금 중시해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염두에 둬도 여러분 조금씩 프로젝트 최종 버전을 완성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우리가 보강 수업으로 지금 잡혀 있는 셈이고,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월요일 밤까지로 지금 기한 잡혀 있으니까 저는 일단 출근을 할 겁니다. 이번 주랑 동등한 느낌으로 출근해서 여러분 와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봐드리기로 하고, 다음 주는 이제 보강이니까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할게요. 내가 최종 버전 제출했다 그러면 안 오셔도 되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유롭게 본인 기말고사 일정이라든가 감안해서 다음 주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